자, 일단 오늘 수업 나갈 거는요, 기본 개념을 잡는 수업이고요. 그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양한 사례가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개념을 잡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 그 연습을 반복해 줘야 돼요. 이거는 기본 개념만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문장 성분부터 수특 다시 한번 문제 설명 다 해줄 텐데, 여기 있는 문법 요소도 내가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 참지 말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 저 두께를 보세요.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풀어나가서 질문거리 잔뜩 쌓아두고 문제풀이 시간에 질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높임법이 제일 먼저 지금 나온 게 상대 높임법, 이게 나와 있는데, 상대 높임법 경우에는요, 우리가 높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건 낮춘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듣는 상대, 그러면 상대가 2인칭 청자를 높이거나 낮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체 높임법은 그냥 높이기만 하죠. 객체 높임법도 그냥 높이기만 하죠. 그런데 상대 높임법은 반대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두 개 모두 해당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높이거나 낮추는 건 알다시피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니까 뭐뭐로 실현된다라는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도록 해라 이 얘기죠. 여기에서 높이거나 낮출 때 격식체가 있고 그 다음에 비격식체라는 게 있는데, 비격식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격식체에서 해유체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해체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유체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고 해체는 낮추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비격식체라는 건 뭘 의미하냐 했더니, 일상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일상 대화에서 편하게 주고받는 높임법이다. 그러니까 말이 짧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격식체로 들어가게 되면 하식 시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 하우체가 있다. 하우.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대상을 높이는 단어다. 특히 하우체를 잘못 읽게 되면 이걸 대상을 낮추는 말로 들을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실제로 함양고등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하우체가 높이는 거냐 낮추는 거냐 했는데, 지금 우리 프린트물에서도 보다시피 하우체는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낮추는 말로 가게 되면 하계체, 그 다음에 해라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듣는 대상을 낮춰버리는, 알겠지? 듣는 대상을 낮춰버리는 말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시게 공부해라, 아니 공부하게나 하면 하계체, 그쵸? 공부해라 이것도 낮추는 말이잖아요. 근데 라를 빼버리면 해가 되거든. 그쵸? 공부해. 알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그쵸?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비격식체에선 하나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거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것이 주체 높임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체 높임법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어를 높이는 건데, 이 주어를 높일 때 우리가 주어 더하기 뭐가 온다고 했죠? 조사가 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주어 다음에 오는 격조사가 이 가죠. 그런데 이거를
높임의 뜻을 갖고 있는 조사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서 이 말이 나오는. 깨서만 나오면 이유불문 뭐냐면 이건 주체 높임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깨서 나왔으니까 CF 뒤에서 하겠지만 어떤 단어가 있고 여기에 깨가 결합하면 이 깨는요 객체 높임법이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깨서가 붙으면 이건 주체 높임이 되는 거고 깨가 붙으면 객체 높임이다. 이걸 가지고 매우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높이는 방법에 깨서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여기 있는 파트 잠깐 지워도 되겠어? 어차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온다. 요번에 서술어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C 이걸로 높이는 방법이 있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C가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15세기 중세 국어에도 고스란히 연결이 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나 지금이나 C가 들어오면 우리는 주체 높임법. 그러니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야? 자다, 이걸 주무신다 이 말로 높임의 특수 어휘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주무시다 이와 같은 단어는 누가 봐도 높임의 특수 어휘예요. 근데요, 학교에서 니네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드시다. 자, 기본형이 드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드시다는 높임의 특수 어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들다 알겠지? 더하기 주체 높임 선어마음이 이거 단어 빼도 되겠네. 알겠어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 어휘가 아니에요. 많이들 드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이들 들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지? 사양하지 말고 많이 들어 이렇게 하면 많이 먹어라 이 뜻입니다. 먹다, 드시다, 잡수시다 아니었어요? 들다야 기본형. 아 그래요? 그러니까 드시다는 기본형이 아니에요. 들다가 기본형입니다. 알겠지? 이것도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조심하고 학교에서 기본형에다가 시가 결합되는 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 오다 가다에다 시를 넣는 거죠. 오시다 가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높임의 특수 어휘.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애 없이 외워둘 수 있도록 해두시고요. 알겠죠? 뭔가 이상하다 기본형을 따져봐. 알겠지? 기본형을 따져봤는데 이 기본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이 아닌 것 같아 하면 그건 100% 외워둬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형이 들다다 이 얘기지. 들다는 뭐다의 뜻이에요? 알겠죠? 물건을 들어올리다의 그 들다 말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주무시다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출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시 요걸 갖고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어요. 이렇게 거꾸로 문제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주무시다가 기본형입니다. 주무다가 아니죠. 예, 주무시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고 그냥 높임의 특수 어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잡수다. 이것도 높임의 특수 어휘가 들어갔다라는 거 참고합니다. 그래서 기본형 자, 이게 잡다예요 하면 큰일 납니다. 잡수다라는 거 뭐예요? 먹다. 알겠니? 이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다를 높이는 특수 어휘다.
이건 맛있으니까 잡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다. 그러면서 먹는 사람을 또한 높이는 주체 높임이 되죠.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상대 높임법 안에서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번갈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객체 높임법 이걸로 갈 때, 객체 높임법으로 갈 때 여기 나와 있는 객체가 목적어하고 그 다음에 부사어다. 목적어와 부사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을 이거 그냥 그대로 오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하게 뭐가 오냐면 높임의 특수 어휘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임의 특수 어휘가 이제 특수 어휘를 넣어가지고 나는 할머니를 데려간다가 아니라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모시다 이렇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는 멀쩡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자꾸 병원으로 모심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부사어 이거 지금 보니까 뭐로 실현된다라고 해서 애게가 깨로 실현된다. 그러니까 눈치껏만 보면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이거는 객체 높임 알겠죠? 이렇게 가면 되고 똑같이 특수 어휘가 쓰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다 대신에 우리는 뭐가 있을까? 드리다,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나는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할머니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다 대신에 드리다 이와 같은 사례를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주체 높임법으로 제가 한번 다시 올 거예요. CF 들어갑니다. CF 들어가면 주체 높임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주어를 직접 높이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관련된 간접 높임이 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다 적어봐야 되겠죠? 간접 높임. 그러면 간접 높임은 보통 A는 B가 우리 어떠하더라고 해서 서술절 기억납니까? 바로 그걸 높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너는 당연히 깨서 또는 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때 여기 있는 가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나 가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하다 이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기본형을 그대로 쓰거나 그 다음에 C 주체 높임 서너멀 홈이 이걸 쓰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CF가 나오는 거죠. 높임의 특수 어휘 사용은 금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만들어 보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교장쌤의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보면 두 가지 버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으시겠습니다.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맞는 표현이에요. 있겠다, 있으시겠다, 기본형이고 그 다음 C를 얻다. 그렇죠? 그러나 CF 여기에서 우리는 계시겠습니다 라고 쓰게 되면 계시겠습니다 라고 쓰게 되면은 이
결국에 높임의 특수어휘를 썼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예문을 또 하나. 쌤은 이거죠. 넥타이가 이렇게 했을 때 멋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뒤에다 우리는 멋지 심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이?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 버전을 가지고 하나만 더 해보면 쌤은 2살 된 했을 때 2살이 된 그 다음 말 짐작하죠? 영원히 2살인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딸? 아들? 딸? 매번 나오는 단골 메뉴 따임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있으십니다라고 해도 되고 알겠냐? 그러나 CF 계십니다라고 하면 너무 높였죠. 이건 X.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가자. 할머니께서는 이거야. 대놓고 깨서 넣었습니다. 여기 은 이것도 우리는 쌤께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알겠지? 근데 따님 더하기 뒤에다가 이에다가 따님 이거를 우리는 깨서로 못 바꾸죠. 그냥 일반 격조사를 쓰시고요. 다음에 연세 높임의 특수어휘는 체언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그 다음으로 가보자. 많다 절대 이건 할머니한테 예의를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예의 잘 지켜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하지만 많으시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됐나요? 그래서 주체높이법에서는 우리가 그 하단에 다 말이 나와 있겠지만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6번 과장님 내일 시간 좀 있으십니까? 시 알겠습니까? 이거는 간접 높입니다. 다음에 8번 선생님 가방이 무거우시죠? 그러는데 무겁다라고 느끼는 행위 주체는 선생님이다. 가방이 아니고요. 다음에 9번 할머니의 머리는 하얗게 샜다 해도 되지만 새셨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가만히 보면 서술어의 높임의 특수어휘는 전혀 없다. 알겠습니까? 서술어에서는 높임의 특수어휘는 전혀 없다. 이 얘기죠. 다음 넘겨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상대 높임법으로 왔을 때 실수하기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대화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아버지 지금 안 계신 거야 이거하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두 가지 버전. 오라 하셨더냐 아니면 오시라고 했더냐 이거죠. 물론 이 대화 상황을 가만히 보면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데 청자를 아들로 일단 아들 또는 손자로 잡고
여기에서 화자가 높고 청자가 낮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건 객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 누가 봐도 계시지 않은 건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냥 볼 것 없이 주체 높임법.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깨서 주체 높임법 실현됐죠? 그 다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이번에는 뭐 객체 높임법 실현이 됐죠?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실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자가 아들 또는 손자라 했을 때 위에 게 맞냐 아래 게 맞냐 이 얘기죠. 오라 하셨어, 오시라고 했어, 이게 맞다 이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하셨어, 이거 주체 높임이잖아. 행위 주체가 누군데? 아버지가 말한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 하셨어 말 줄이면 오라 셔 이렇게. 알겠어? 그런데 오시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청자를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알겠냐? 청자를 높이면 말이 안 되지. 청자를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x가 된다. 오케이? x가 된다. 감안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됐고, 저기 보면은 이거 줄임말이 뭘까? 이거 설명 안 했네? 이거 줄임말 오시래. 알겠지? 당연히 x 해야지. 오라셔 이게 맞고 오시래 이건 x다. 참고합니다.